건강하고 아름다운 발톱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발톱 모종과 내성 발톱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2025년 최신 치료법과 예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건강한 발톱 관리에 비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묵묵히 하중을 지탱하고 활동을 돕는 발은 그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발톱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발가락 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발톱 모종과 내성 발톱은 이러한 발톱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발톱 모종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발톱 모종은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닌 감염성 질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염성이 있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옮길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발톱이 변형되어 걷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톱 모종 정식 명칭은 손발톱 진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피부 사상균과 같은 곰팡이균이 발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발톱 색깔이 변하거나 약간 두꺼워지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점차 발톱이 탁해지고 부스러지며 심한 경우 발톱이 들뜨거나 변형되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발톱 끝부분이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색되고 표면이 거칠어지며 각질이 많아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의 특성상 발에 땀이 많이 차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신발을 오래 신는 경우 혹은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 등 한 공공장소에서 맨발로 다니면서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 그리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한번 감염되면 완치가 어렵고 재발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5년 발톱 모종 치료의 최신 경향을 보면 흡수율과 지속성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신약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치료 기간이 길고 재발이 잦아 많은 분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한 치료 옵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르는 약, 즉 네일라카 형태의 치료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클로피록스 네일라카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제 중 하나로 발톱 표면에 강력한 막을 형성하여 곰팡이균의 침투를 막고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이 약은 매일 또는 주 1회에 발톱에 도포하며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꾸준히 도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에피나코나졸 네일라카와 같은 새로운 성분의 치료제들도 국내에 도입되어 더욱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들은 기존 약물보다 발톱 침투율을 높여 치료 효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레이저 치료나 광역동 치료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법도 병행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르는 약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진균이 발톱의 깊은 곳까지 침투했거나 감염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경구용 항진균제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구용 약은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처방받고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발톱 흡수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성분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신물질은 발톱 깊숙이 침투하여 곰팡이균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는 데 기여하며 임상시험에서 4주 만에 94%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은 백성균, 농균,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 다양한 유해균에 대해 99.9%의 강력한 살균 효과를 입증하여 더욱 강력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치료법의 발전으로 발톱 모종은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닌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발톱 모종은 치료만큼이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발을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통풍이 잘 되는 신발과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 흡수력이 좋으면 양말이나 기능성 양말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되며 신발은 번갈아 신어 완전히 건조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공공장소에서는 개인 슬리퍼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영장이나 사우나, 헬스장, 샤워실 등은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맨발로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발톱을 너무 짧게 깎지 말고 일자로 자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 주변 피부에 상처가 나면 곰팡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좀이 있는 경우 가족들과 수건, 슬리퍼 등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톱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비오틴, 비타민, 특히 비타민 A, C, E 등이 풍부한 연어, 아몬드, 달걀, 시금치, 견과류, 통곡물 등을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한 발톱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하여 무좀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내성 발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성 발톱은 발톱이 발가락 옆에 살을 파고들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엄지발가락에 많이
발생하며 의학용어로는 내향성 발톱 또는 조각가미증이라고 합니다. 발톱이 안쪽으로 심하게 휘어 자라거나 발톱을 너무 짧고 둥글게 깎는 습관,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경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발톱 크기에 비해 발가락이 너무 큰 경우 또는 반복적인 외상이나 압력에 의해 발톱 모양이 변형될 때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초기에는 약간의 불편함과 붉어짐으로 시작하지만 진행될수록 극심한 통증과 함께 붓고 고름이 생기는 등 2차 감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심한 경우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발열과 오한을 동반하는 봉화지경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내성발톱의 최신 치료법으로는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의 하나로 KD 와이어 시술이 있습니다. 이는 심하게 휘어진 내성발톱에 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특수 제작된 와이어를 이용하여 발톱의 휘어진 부분을 점진적으로 펴주는 원리입니다. KD 와이어는 형상기억합금으로 만들어져 차가울 때는 쉽게 구부러지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펴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발톱에 지속적인 장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톱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살을 파고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시술 시 국소 마취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약간의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약간의 출혈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KD 와이어 시술은 숙련된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며 꾸준한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발톱 교정기나 레진을 이용한 발톱 성형술 등 다양한 비수술적 교정 방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성 발톱이 지속적으로 재발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발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발톱이 다시 자라면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발톱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발톱 기질을 손상시켜 발톱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거나 발톱 폭을 영구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취 시 통증이 심할 수 있고 수술 후 출혈, 감염, 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1-2주 정도는 걸을 때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부위의 소독 및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며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아야 합니다. 내성발톱 역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발톱을 깎을 때는 항상 일자로 깎는 습관을 들이세요. 발톱의 양쪽 모서리가 살에 파고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무 짧게 깎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발톱을 자를 때는 발톱 깎기보다는 일자형 니퍼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둘째,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가락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신발은 내성발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악호가 좁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발가락 공간이 충분한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발톱 건강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톱이 변형되거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치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평소 발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따뜻한 물에 앱솜 소금을 풀어 족욕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을 돕고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족욕 후에는 발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째, 발톱에 압력을 가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할 때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와 같이 발에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을 할 때는 발톱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이나 양말을 착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발톱은 우리가 편안하게 걷고 활동하며 삶을 즐기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발톱 모종과 내성 발톱은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2025년 최신 치료법과 예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발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톱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재발을 막고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로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발톱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